뉴욕시가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 도로변 차량 주정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장소계약 해지와 관련해 뉴욕 한인 봉사센터 측이 세월호 사건은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이슈여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패스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최첨단 검색 장치가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감이 특수목적고 입시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시가 지난 3월부터 교통체증 혼잡 완화를 위해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 도로변 차량 주정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3월 20일부터 크린 커브 프로그램을 시행,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뉴욕시 일부 도로변의 차량 주정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도로는 퀸스 지역 루즈벨트 애베뉴, 플랫부시 애베뉴, 잭슨 하이츠 등입니다. 이 같은 주정차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 일대 상인 식당 주인들은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감소한다며 울상입니다. 사업가인 레스리 라모스 씨는 주정차 금지 시간이 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여서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프로그램 시행으로 러시아워대 교통량이 줄어들어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은 운전자가 주차할 곳을 찾느라 이면도로를 오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면도로의 혼잡은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최근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는 시범 프로그램이 9월에 끝나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세월호 사고 유족 간담회 장소 계약 해지와 관련 KCS 측이 세월호 사고는 한인 사회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이슈여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CS가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기념식 주관단체인 북미민주포럼이 계약 해지로 발생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계약을 해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KCS는 10일 발표한 공식 답변에서 민주포럼은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5.18 광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 장소를 임대하면서 세월호 사고 유족들을 위한 간담회 동시개최 사실을 KCS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S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는 한인 사회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이슈인데다 폭력 위협의 가능성까지 있어 임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단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면 KCS 회관에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어감을 비치시더라고요. 뉴욕 총영사 박효성 대사께서 참석하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화환을 보내오시고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대표께서 추도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북미주 민주포럼 강준하 대표는 11일 제2의 반박 성명을 발표해 그렇다면 5.18 기념 행사를 주최하는 북미 민주포럼이 폭력단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KCS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자기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한인 단체들이 일부 5.18 기념식을 반대하고 동포 사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그렇다면 KCS야말로 지금 몰지각한 일부 구구 세력에 편승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충격받은 것은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김광석 KCS 회장은 본인 입으로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KCS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잖아요. 한편 뉴욕, 뉴저지 지역 일부 인권단체들도 한국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 기념행사 장소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의 한 간부는 304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인데 세월호 사건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이슈로 치부하는 것은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CNN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하원 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10일 공화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만약 본회의 표결을 위한 서명 정족수를 채울 경우 하원은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18표 이상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가결시켜 상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4개의 이민 법안 중 초당적인 드림 법안은 드리머 2,300만 명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법안이고 역시 양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USA 법안은 드리머 조건부 영주권과 2-3년 후 정식 영주권 그리고 국경 안전 강화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6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든 순위에서 지난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됐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동결됐습니다. 1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올 들어 불과 일주일 진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에는 3,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10개월 이상 진전했으나 지난달부터 2달 동안 동결됐습니다. 지난달 4주 진전했던 2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1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6주 진전했으며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3달 연속 5주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패스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최첨단 검색 장치가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테스트 가동에 들어간 이 시스템은 지금껏 가장 빠른 검사 시간을 자랑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25만 명의 통근자가 이용하는 세계무역센터 교통허브 패스 정거장. 통근자들이 새로운 검색 장치를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에볼브 엣지 유닛은 1시간에 600명을 검색할 수 있는 빠른 검색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I'm so happy because this is security for us, for all people. I don't mind. 에볼브 엣지 유닛은 밀리미터 웨이브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가방이나 신발, 벨트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바로 걸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A system that allows people to walk sort of at the speed of light so that they can walk normally through without posing, without pausing. 역사 안에는 경찰들의 경비와 순찰이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안전을 위해 개발된 에볼브 엣지 유닛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폭발물, 총기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There's a lot of security that we have in place, both that you could see and hidden. So we're constantly looking to add additional layers of security, and that's really what this exercise today is about. 한 대의 가격이 $6만 달러는 이 검색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다시 설치되어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KBTV 뉴스 권호영입니다.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이 특수목적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카란자 교육감은 10일 로어 맨하튼 교육국 회의실에서 열린 소수계 언론간담회에서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입학시험 성적만으로 특목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족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각 학생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종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란자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은 특목고 입시제도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적이 저조한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국의 폐교 결정과 같은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학부모, 학생, 교육국이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에서 페이스북에 허위 광고를 올려 미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측은 러시아가 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3,500개가 넘는 허위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the public see the length and breadth of what the Russians were doing on Facebook to try to surreptitiously influence American voters and the American electorate and divide us.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원들은 3,500개가 넘는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러시안 인터넷 매체들이 미국 유권자들을 부추겨 인종적,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들은 이민 문제, 소수 성애자들의 이슈와 총기 관련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중 집중적으로 힐러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면서 힐러리를 대항했던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했다고 민주당원들은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국경수비대가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국경수비대 선박이 6톤에 해당하는 거대한 양의 마약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미 국경수비대는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군인들과 20일간 합동 수색 작전을 펼쳤으며 그 결과 11명을 체포하고 쾌속정에 숨겨진 1억 8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양의 코케인을 압수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With some law enforcement agencies from Colombia and Mexico. So the combined effort was this seizure of 6 tons of cocaine within a pretty short period. So that's about $180 million worth of cocaine. Very proud of my crew and the work that they do. 이번에 큰 공을 세운 마크 페돌은 이번 쾌거는 중미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냈다며 미 남부 국경 지역의 이러한 마약 밀반입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올해로 104살이 된 호주의 생태학자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로 떠나 삶을 마감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스스로 생의 마지막을 결정한 권리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4번째 생일을 맞은 데이빗 구달 박사. 호주의 저명한 생태학자로 몇 년 전까지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 이상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No longer find much joy in life. Even up to the age of 90, I was enjoying life, but not now. 구달 박사는 결국 스스로 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기로 했고 가족들도 힘겹게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달 박사의 마지막 여행지는 시한부 환자가 아니라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가 됐습니다. 구달 박사의 선택이 알려지면서 실병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5월 1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미국 명문 예일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학교 경찰이 흑인 여학생을 취조하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예일대 대학원에서 아프리카 지역학을 공부하는 흑인 여학생 롤레이드 시온볼라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학 캠퍼스에서 학교 경찰로부터 취조를 당했습니다. 기숙사 휴게실에서 리포트를 쓰던 중 잠든 시온볼라를 의심한 한 백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온볼라의 영상에 따르면 한 백인 여학생이 시온볼라에게 다가와 나는 경찰을 부를 권리가 있다. 당신은 그 방에서 자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곧 백인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기숙사로 출동했고 시온볼라는 자신의 기숙사 방 문을 열어 이 학교 학생임을 입증했지만 경찰은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이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자 네티즌은 또 한 번의 인종차별이 일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차량 한 대가 델리 가게로 돌진해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는 목요일 밤 웨스트 21가와 8가 애비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이 택시와 충돌한 후 회전을 하면서 가게를 들이받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파손됐고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21세의 남성 로널드 윌리엄스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모텔에서 체포하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지난 4월 30일 퀸즈 지역 휴가든 힐스 72번 로드에 있는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52세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몸 등에서 피를 흘리며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7시 55분경 아들을 인근 학교로 데려다주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다 변을 당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와 관련 여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둑질을 했을 뿐이라며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5년간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화재 안전 강화 패키지 조례안이 뉴욕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유닛에 자동 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는 유닛의 경우 스토브 손잡이에 안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화재 발생 시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한다는 경고문을 모든 유닛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수개월간 자체적으로 실내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뉴욕시 콘도 코압이 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7월 30일부터 주택공사가 관할하는 공공주택에서 실내 금연을 의무화한 조례가 시행되면 금연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퀸즈에서 20대 한인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0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1일 운전 중 정지 사인을 무시한 채 통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 안에서 강한 마리화나 냄새를 맡은 후 수색을 통해 마리화나 시가와 마리화나가 들어가 있는 가방, 코카인이 담긴 플라스틱 파우치, 엑스터시 27정이 담긴 백팩 등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씨는 현금 1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민관센터는 10일 불법체를 신분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운전면허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마르코스 코레스포 주 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주 차량국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합법 신분증이 없는 불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의 제자들 교회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7월 목사 안수를 받는 임성은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는 이날 지역 복음화를 위한 비전과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복음성가 찬양팀 1000번째 서울이 미 동부 투어 콘서트 일환으로 퀸즈 하크네시아 교회를 방문해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한불교 조계종 미 동부 해외 특별교구가 주최한 제30회 국제 봉축법 요식 및 제등 행렬이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팍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통받는 여성과 이민자 및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욕 미랄 선교단은 퀸즈 베이사이드 아드리안 호텔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월스트리트 재무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순규 씨의 간증과 다양한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의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통합 1주년을 기념해 선착순 200가정에 15파운드짜리 쌀 한 포씩을 무료 배포하는 사랑의 쌀 나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